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크퓨처스 무크 표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이번 싱크퓨처스 무크는 메가트렌드란 무엇인가, 메가트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앞전에 그 싱크퓨처스 무크 동영상에서 고등학교 때 제가 소개받았던 메가트렌드 2000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메가트렌드라는 말은 미국의 존 나이스비트라는 미래학자가 1980년대 중반쯤에 아마 처음 사용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트렌드의 뜻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 나이스비트가 메가트렌드라는 저서에서 처음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메가트렌드를 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솔직히 언론이나 이런 뉴스나 기사에서, 그리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 메가트렌드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메가트렌드가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소비 트렌드인데도 그걸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작은 마이크로 트렌드인데도 그걸 메가 트렌드로 그냥 얘기해버리고요. 뭐 이런 좀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메가 트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 메가 트렌드를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메가 트렌드라는 걸 공부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살펴본 바로 이 메가 트렌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를 흔히 그 트렌드 세상의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렌드 세상에서 아주 큰, 좀 중요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좀 발견한 이 메가 트렌드의 특징은 일단 장기적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 갑니다. 되게 오래 가고 최소 10년에서 뭐 50년, 뭐 길게는 100년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기적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포괄적입니다. 이 메가 트렌드는 단순히 뭐 어떤 한 나라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영역에,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적으로 오는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이다. 글로벌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메가 트렌드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먼저 선진국,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먼저 영향을 좀 미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선진국으로 향해 가는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 후진국이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오느냐. 실제로 제가 본 메가 트렌드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건요, 바로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이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뭐 그런 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 체제죠. 사회 체제가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뭐 제일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세상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점점 이러한 공통된 특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런 선진 자본주의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또 그런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발전하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차 영향. 교차 영향이라는 거는, 메가 트렌드는 여기 예시와 같이 뭐 세계화라든지 여성화, 고령화, 뭐 디지털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메가 트렌드들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트렌드라는 거죠. 뭐 세계화가 여성화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화가 세계한테 영향을. 그런데 어쨌든 어딘가 시작은 있겠죠. 그래서 그 시작이 계속 먼저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현상을 계속 먼저 만들어가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새로운 현상들이 그 처음 시작했던 것에 또 영향을 미쳐서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유기체로 계속 같이 움직여가는 그런 이제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메가 트렌드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트렌드에도 결국 등급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렌드도 우리가 다양한 트렌드가 있지만 이제 흔히 우리가 나무가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생기듯이 트렌드에도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트렌드는 열매라고 하면, 그 열매가 생기기까지는 당연히 뭐죠? 그 밑에 또 새로운 어떤 흐름이 움직이는 어떤 조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짐이라는 건 또 세상에 어떤 큰 흐름이 있어야 그 새로운 어떤 흐름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 제가 트렌드도 이렇게 좀 단어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가장 우리가 눈에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그 유행, 그죠? 유행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 그리고 뭐 게임, 드라마, 음악,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잘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행이라는 거는 한 사회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 생각, 표현 방식,
제품 등이 그 사회에 침투, 확산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조금은 실체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체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행이라는 말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fad라는 말로도 씁니다. fad라는 거는 forward의 약자인데 유행도 이제 우리가 더 다양한 유행이 있겠지만 이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잠깐 뭐죠?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영역에서 뭔가 붐이 일어나거나 일시적으로 유행을 했다가 사라질 때 이제 그런 걸 fad라 그러는데 뭐 유행과 fad를 구분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뭐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fad나 유행은 좀 실체적인 거라는 거. 자, 그런데 이 fad와 유행은 당연히 뭔가 어떤 흐름, 이제 트렌드죠. 이제 유행과 트렌드를 좀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유행도 작은 하나의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유행과 트렌드를 구분하는 이유는 유행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거고 트렌드라는 거는 좀 눈에 딱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의 흐름, 뭐 여러 가지 뭐죠, 뭐 인구의 흐름, 기술의 흐름, 어떤 새로운 변화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을 보는 건데 실제로 이 유행이 있으려면은 결국 어떤 사회에 새로운 트렌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트렌드라는 거는 또 처음부터 트렌드가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영역, 어느 한 무리에서 먼저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작은 규모로 먼저 시작되는 트렌드를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크로 트렌드가 어느 정도 더 확산되고 더 커지면 트렌드가 되고 그리고 이 트렌드에는 반드시 역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는 새로운 어떤 변화의 변화의 방향인데 이 트렌드가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또 트렌드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역 트렌드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 트렌드를 얘기할 때는 트렌드와 역 트렌드를 다 같이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 트렌드는 마이크로 트렌드가 시작되면서 그게 확산되면서 트렌드로 가고 이 트렌드라는 게 더 대중화되고 더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유행이고 패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가장 큰 사회의 동력 그리고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공통된 트렌드 이게 이제 바로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한 성격의 변화를 메가 트렌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메타 트렌드나 극단적 미래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고 되게 오랜 기간에 한 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극단적 미래 사건이라는 거는 일어날 가능성은 되게 낮은 하지만 만약에 일어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극단적 미래 사건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메가 트렌드 그리고 마이크로 트렌드, 유 트렌드, 유행, 패드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등급이 좀 있다. 그리고 그 순서가 그렇게 좀 정해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건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그런 흐름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메가 트렌드를 먼저 이해를 해야 그리고 실질적인 걸 보더라도 왜 이런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이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잘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지를 생각할 때는 도대체 세상에 지금 어떤 변화의 패턴이 있길래 이런 게 생기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갑자기 그냥 막 뭐가 새로 나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상품이라는 거, 서비스라는 거, 기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간이 그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팔리고 사용되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바뀌니까 새로운 문제, 새로운 욕구, 새로운 결핍이 생기고 근데 그런 변화는 또 결국은 요즘은 워낙 세계화되고 연결되고 자본주의 세상이 이제 다 많아졌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가 늘어나면서 대부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대부분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걸 느끼십니까? 네, 방송도 미디어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각도 다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적으로는 큰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 큰 흐름 속에서 각국에서 이제 조금씩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 메가 트렌드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라는 건 결국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메가 트렌드를 실제로 이제 개인이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게 이 메가 트렌드는 다양한 영역을 보면서 그 다양한 영역의 패턴을 서로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를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 전문 기관, 그다음에 미래학자라든지 이런 우리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영역을 더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곳에서 발표하는 메가 트렌드를 참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뭐 내가 직접 다 뭐죠 연구해서 분석하려고 해봐야 개인이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연구기관이나 미래학자들이 쓴 책 중에 메가 트렌드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면 좀 참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이 메가 트렌드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메가 트렌드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오래 가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는 실질적으로 아직도 제가 그때 공부를 시작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키워드는 똑같아요, 대부분. 네. 뭐 그나마 좀 하나 더 들어왔다 그러면 뭐 중국의 부상 이런 거. 중국의 부상도 이제 결국은 중국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 세계화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힘이 커지고 그리고 중국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들의 지금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메가 트렌드처럼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그리고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는 그 융복합화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메가 트렌드인데 여기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발표한 메가트렌드 8가지가 있는데요. 뭐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가트렌드를 분석해서 제대로 발표를 하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삼성경제연구소도 이 보고서 발간을 잘 안 하고 있고 그 외에 연구소들이 있긴 한데 그나마 가장 다양한 연구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래학 석박사 과정을 가지고 있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동안 각 영역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 그곳에서 뽑아낸 메가 트렌드를 매년 발표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2015, 2016, 2017년 그 대한민국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근데 거기서 발표한 메가 트렌드는 일단 3년 동안은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히 3년 안에 변할 건 없거든요. 메가 트렌드는. 그래서 이 여기서 발표한 이 8대 메가 트렌드 이 8가지를 일단 좀 집중해서 볼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외에 이제 미래학자들이 외국의 미래학자들이 쓴 이런 뭐 관련된 책에도 메가 트렌드가 나오는데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부분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기 메가 트렌드 8가지와 25개의 핵심 트렌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가 트렌드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서로 교차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교차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 이 메가 트렌드의 특징이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실제로 이 그 메가 트렌드가 세계화라든지 그다음에 양극화, 부의 불평등이죠. 국가 간의 부의 불평등, 국가 안에서의 부의 불평등,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1인 가구, 저출산 고령화, 뭐 도시화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 그리고 여자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여성성이 강해지는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 대부분의 나라는 여러분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 사회입니다. 전부 다. 근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요즘 이제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여자들의 어떤 활동이 중요해지면서 점점 여자들의 지위가 향상되는데 이것도 다문화의 하나예요. 여성의 남성 중심에서 여성이라는 새로운 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문화라는 건 절대 외국인이 많아지고 이런 것만 다문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 고갈, 뭐 기후 변화, 환경 문제, 그리고 중국의 부상, 그리고 과학기술 발달의 융복합화 이런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왜 터졌나를 보면 이런 메가 트렌드가 왜 생겼나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경제나 이런 다양한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낀 바로는 결국은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점점 이런 현상이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산업혁명 이후에 대공황이 터지고 난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터지고 결국은 나중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그리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수요 식민지 그리고 자원을 찾아 자원 식민지 뭐 이런 걸 찾아갑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본주의가 각 나라로 들어가면서 그 나라가 또 산업이 발전하고 계속 먼저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다양한 이제 공통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세상을 연결시키죠. 자유무역이 일어나고 글로벌화가 되고 그리고 그런 글로벌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다 똑같이 잘 살면 좋겠지만 그게 또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죠 국가 간의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도 자본가 있는 사람들이 더 부를 장악하는. 그래서 이 양극화가 계속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양극화들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테러 문제들, 종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 뭐죠? 자동화되고 점점 과학기술로 인해서 이런 그 산업이 발전하면서 좀 자동화되니까 당연히 남자들이 힘으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산업화 시대 학교가 생기고 이제 교육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여자분들의 또 뭐죠? 사회에 대한 기회가 증가하고 그래서 여기 저출산 고령화도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들이고 여자분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그리고 여자분들도 꿈을 가지고 하다 보면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저출산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고령화가 빨라지고 그리고 고령화가 빨라지는 이유는 그죠?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또 수명은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과학의 발전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뭐죠? 점점점 이렇게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도 다문화가 일어난 이유도 결국 그죠? 인력 이동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을 하면서 외국에 이동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여자들의 진출이 높아지는 이유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동화가 되면서 점점 머리로 하는 일 그리고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증가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자본주의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성장에 들어가고 장기 침체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남자가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지만 그래서 여자들은 대부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집에서 뭐죠?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혼자 버는 걸로 안 되다 보니까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미국도 여러분 60년대 뭐 이럴 때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도 잘 안 됐었고요. 그리고 4년제 졸업을 하는 여자분들의 목적은 시집을 잘 가기 위한 거라고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결국 여자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남성으로만 되지 않는 경제 성장이 점점 뭐죠? 정체되고 그리고 여자분들도 점점 배우는 게 많아지고 학습의 기회가 많아지니까 본인의 꿈을 가지게 되고 이제 커리어에 대한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변화가 일어난 거죠. 뭐 그리고 그런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퍼져 나가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각국의 공장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뭐죠? 자동차를 이용을 하는 게 늘어나고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에너지 자원이 고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가 일어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에너지가 대부분 이제 화석 연료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화석 연료인데 이 화석 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 문제 그죠? 그리고 생태계 변화. 생태계 변화는 많은 국가 간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곡물 뭐죠? 종자의 이동 그리고 동물들의 이동들이 결국은 또 그 나라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뭐 이런 그리고 환경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또 생태계가 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뭐 중국의 부상도 아까 말했듯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국의 핵심은 기술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국이 부상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도 똑같이 지금 그죠? 세계화 갈등 심화, 인구 구조 변화, 문화적 다양성, 에너지 자원 고갈, 기후 변화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 과학기술 발달과 융복합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과학기술 발달과 융복합화는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화가 더 진행이 되면서 자본주의가 퍼져나갔고 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메가트렌드가 이런 것들인데 결국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메가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트렌드의 시작이 결국 과학기술의 발달이고요. 그리고 이 메가트렌드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해결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기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더 진화된 기술을 찾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학기술은 점점 발달하고 또 서로 각 영역의 다른 과학의 영역들이 서로 융복합화되면서 훨씬 더 뭐죠?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고 결국은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앞으로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기술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나오겠죠, 나중에. 그래서 또 그런 사회 문제가 나오면 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 뭐 언제까지 기술로 이걸 해결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기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시대가 오면 결국은 뭐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기술의 문제가 계속 먼저 커지다 보면 뭐 결국은 뭐 기술로 인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로봇과 인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최고의 기술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게 되면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계속 뭐좀 미래를 그리다 보면 안 좋은 미래까지도 그려지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 메가 트렌드라는 건 결국 기술의 시작이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새로운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결국은 이 메가 트렌드와 기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역사를 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지 못하면 지금 현재 메가 트렌드를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메가 트렌드의 핵심을 기술인데 기술의 어떤 발전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만 왜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지를 알 수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 그리고 이 메가 트렌드는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뭐가 있냐면 앞으로 미래 부에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창업보다 선진국이나 이런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창업들이 훨씬 더 큰 규모의 창업, 그리고 또 글로벌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겪고 먼저 만들어내고, 그게 뭐죠? 자본주의가 있는 나라들이 다 똑같이 겪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죠? 예,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대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회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미 메가 트렌드는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계화 시대고 세계 시민으로서 이 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면 해야만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뭐죠? 국내 안에서만 계속 뭐죠? 국내용의 창업만 하고 국내용의 어떤 기술만 만들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글로벌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좀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술 연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교육이 빨리 청소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서나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지금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메가 트렌드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면서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계속 따라만 가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가 트렌드 교육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더 빨리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좀 빨리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제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근데 1인 가구가 일단 제가 아까 말했듯이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미 선진국들은 1인 가구 수준이 뭐 많게는 40% 아니면 한 30% 이상 40%까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인구에서 가구에서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모든 게 바뀌죠. 모든 영역에 이 1인 가구 비즈니스가 커지니까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1인 가구 혼자 산다는 거는요. 혼자 살기 때문에 모든 게 편해져야 돼요. 모든 게 편해져야 되니까 당연히 기술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1인 가구에 편한 상품, 서비스,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 4차 산업혁명은 더 뭐죠? 계속 뭐죠? 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최근에 해외 직구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외 직구라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적으로 해외 직구가 늘어나고 있죠. 해외 직구라는 거는 이제 결국 개인이 외국에서 물건을 직접 사들이는 건데 이런 것도 실제로는 세계화되고 있는 흐름에 그 다음에 저성장 양극화로 인한 사람들이 싼 걸 더 찾아 나가는 외국까지 싼 걸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디지털 기술이죠. 내가 외국 사이트 가서 물건을 사려면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죠, 그죠? 그리고 물류 비용의 하락,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운송 물류 기술의 발달이 그죠? 그 물류 비용을 저렴하게 해주면서 점점 또 이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메가 트렌드의 어떤 힘을 받아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공유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쉐어링이라든지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대부분의 공유경제 서비스는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죠. 근데 이 것들이 왜 일어났냐를 보면 결국은 저성장, 장기 침체, 양극화, 실업률 증가, 그리고 청년층들이 기존에 하던 거를 계속하고 싶은데 최대한 돈을 많이 안 들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소유의 종말, 소유를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려면은 남는 것들을 서로 뭐죠? 좀 나눠 쓰고 그리고 뭐죠?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접속의 경제. 결국은 소유가 아니라 내가 기존에 있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눠 쓰는, 빌려 쓰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공유 경제의 핵심이 결국은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해결해 주는데 또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남는 자와 필요한 자를 연결시켜 주려면 그걸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앱이 될 수도 있고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기술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기술들이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현상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뭐 물건이 하나 잘 팔리더라도 뭐 그게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뭐죠? 새로운 생각들, 변화들, 행동의 변화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일어나는 것들의 동력, 그러니까 그 이유를 그것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 그죠?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느냐는 바로 메가 트렌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메가 트렌드가 어떤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그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뭔가 패션, 음악, 드라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를 먼저 우리가 좀 공부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제대로 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메가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거는 현재를 보면서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면은 다양한 메가 트렌드를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메가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닌 앞으로 또 어떤 서비스, 어떤 상품, 어떤 비즈니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욕구,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긴 거를 보면서 따라갈 게 아니라 이미 생긴 것들을 통해서 그 맥락을 이해하고요. 그 맥락을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떤 게 필요해질지를 미리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투자함으로써 그 미래에 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메가트렌드 교육을 빨리 좀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세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창업 그리고 그런 전문가로서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싱크퓨처스 무크 퓨처 에전트 양성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